2024년 8월 24일 토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8월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면서 조금 침착하게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최근에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기간 조정입니다 라는 멘트를 많이 전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은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요,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 전문가들이 언제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주식시장에 어떤 악재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빠진 다음에 그 악재가 100% 해소되기 전까지 남아있는 불안감과 그 불안감을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반등의 힘과 막 힘겨루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변동성 장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전문가들이 언제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시장에 악재가 노출됐고 그 악재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고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에이 당분간 변동성 장세예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은 기간 장세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제가 왜 기간 장세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제가 올해 주식시장 하방을 열어놨습니다. 얼마까지 열어놨냐 하면은요, 장중에 2,400 정도 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8월 5일 날 하루에 200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사실 저도 그렇게 하루에 200포인트씩 빠지는 장을 거의 처음 봤고 그 당시 장중에 2,400을 깼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격 조정이 깊숙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기간 조정을 하는 시간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뭐 8월 마지막 주도 남아있겠습니다만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거의 넉 달 동안 다시 그 2,400을 깰 수 있는 그런 하락장이 올지는 아직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간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요, 주식시장이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정할 텐데 9월 달에 25bp 금리를 인하했을 때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효과를 보면서 위로 움직일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아주 주식시장 경제를 예쁘게 포장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 포장지가 어딘가 뽕 하니 빵꾸가 나서 혹시 그렇게 너무 예쁘게 포장했던 부작용이 발생할지 아니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인가요? 김진태 사태라고 불리우는 레고랜드 사태. 그 사태 이후 지금 부동산 PF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한번 뽕 하고 터지면 얼만큼 무너질지 감이 잡히지 않는 이런 악재들이 막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지 과연 올라가느냐 빠지느냐의 두 가의 힘겨름 중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는 거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 효과를 본다며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개인들이 막 이제 주식시장 좋아진다 막 이러다가 이제 다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2019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별로 좋지 않게 봤습니다. 굉장히 멍청한
분석이었죠. 멍청한 전망이었습니다. 그 당시 2019년도는요. 금리 인하를 25bp 하니까 주식시장에서 금리 효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2019년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물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래서 제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9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2019년도에 놓쳤던 금리 인하 효과로 주식시장이 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확실한 건 2019년도와 지금 2024년도는 약간이 아니죠. 약간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 금리 인하 확실할 거야.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방향성을 위로 올리겠죠. 아마 다시 이제 코스피 상향 조정할 겁니다. 8월 5일 날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뭐 증권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전망치를 살짝씩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한다고 하고 이러면은 다시 개인들에게 이제 주식시장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런 분위기에 막 들떠 있을 때 어떤 또 뭔가 그동안 너무 예쁘게 포장했던 그 포장지 속에 감춰졌던 그 문제점이 딱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또 아래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제가 시황을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9월 말이 되면 올해 한 해를 정리하고 10월 달부터는 또 내년 주식시장을 전망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자료가 나올 때마다 제 생각이 정리될 때마다 돈다방 미쓰리에서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이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찌 보면 자부심을 느끼는 게 시황관을 그렇게 김치전 뒤집듯이 바꾸지 않는다라는 점. 큰 그림을 그린다라는 점. 그래서 맨날 멘트가 똑같을지언정 시황관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가 좀 건방진 얘기로 시황 쪽은 내가 좀 잡고 있다. 굳이 내가 내 시황관을 바꿀 필요가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올해 코스피 하단을 열어놨는데 장중에 2,400 깰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그 다음날 8월 5일 날 진짜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이제 그때 여러분들은 200포인트 이상 하락해서 충격 받으셨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가 그 다음날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내가 뭘 다시 수정해야 되나? 뭘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나? 이걸로 상당히 좀 복잡했던 8월 달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이 큰 틀을 토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미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아마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8월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하면서 8월 5일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니 뭐하니 막 불안감을 조성했던 애들이 또 갑자기 8월 23일 금요일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상승하니까 해벨레 하고 쪼개고 있습니다. 이게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변동성이란 단어를 싫어하는 겁니다. 변동성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냥 지금은 지난번 가격 조정에 따른 기간 조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루 오르기도 하고 하루 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큰 틀은 일단 금리 인하. 그리고 그 금리 인하는 이제 25냐 50이냐가 될 거고 금리 인하 기대로 주식시장이 막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 속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의 돌출 이게 아마 올해 남은 2024년
이제 4분기 정도 되겠죠?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이유는 제롬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상상 임신이라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자주 표현해 드렸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하겠대요. 그죠? 지난번 7월달 FOMC 회의에서도 7월달은 금리 동결하겠지만 다음 9월달엔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9월달에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계속 이렇게 말을 에둘러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것처럼 통화 정책자들도 확실한 신호를 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말을 던질 테니까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니네가 찰떡같이 알아들어. 근데 그게 찰떡일지 찰똥일지 몰라. 이렇게 정말 해석하기 나름 엿장수 맘대로 해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시장은요 이미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 100% 반영한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9월 달에 25bp 금리를 인하한다고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주식시장은 올해 내내 아니면 작년 연말부터 2024년 금리 인하할 거야. 얼만큼 할 거야? 점도표로는 75bp인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안 돼. 올해 2024년도에 6번에서 7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런 상상 임신을 하다 보니까 9월달 25bp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반응을 했고 더 강력한 걸 원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투자자들조차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되어버렸다,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50bp는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니까, 즉 25bp만 할게 라고 딱 정하지 않았으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머릿속에는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라고 엿장수 맘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뭐 점진적이다, 체계적이다 이런 단어를 쓰니까 통화정책에서 점진적이란 단어가 나오면 과격하게 뭐 50bp, 뭐 75bp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잔잔바리식으로 25bp씩 이렇게 움직이는 점진적 단어에 25bp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고요. 그리고 해야 합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죠. 이날 7월 달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10.6% 증가해서 73만 9천 채를 기록했는데 제가 또 요 신규 주택 판매를 보면서 무릎을 딱 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한 달 달력이 있으면은요, 월 중반에서 이렇게 후반으로 넘어가면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할 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달력이 8월달 달력 같은 게 있으면 첫 번째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 그리고 한 2, 3주, 그러니까 중반 정도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니지만 소비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월 후반으로 가면 주택 지표, 마지막 주 끝부분에는 개인 소비 지출. 요 큰 틀만 알면 여러분들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멘트를 쓸 것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알게 될 것이,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쎄했던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제가 6월달 기존 주택 판매를 방송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존 주택 판매를 여러분들께 뭐 전월 대비 어떻게 됐습니다 얘기하면서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근데 이번에 신규 주택 판매를 체크를 안 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뭐 어차피 흐름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언제든지 뭐 검색 가능하니까. 그리고 넘어갔는데 8월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는 7월달 신규 주택 판매 경기 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왜? 전월 대비 10.6%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6월달 신규 주택 판매 어떻게 됐길래 그랬더니 전월 대비 0.6% 감소해서 61만 7천 채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도 66만 6천 채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된 경제 지표가 발표됐었어요. 자, 여러분. 한 달 전에 7월 말에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 뭐가 있었죠? 마지막 날 7월 달 FOMC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신규 주택 판매 부진했다. 제 기억으로는 기존 주택 판매도 부진했습니다. 근데 잘 나오니까 7월달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0.6%씩이나 잘 나오니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떡하니 있는 거죠. 제가 경제는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제부터 1년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수정치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이렇게까지 진실되게 파헤쳤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특히 한 달 전에 저기 6월달 신규 주택 판매 있잖아요. 전월 대비 0.6%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7.4% 줄어들었어요. 라고 했던 그 6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61만 7천 채에서 66만 8천 채로 조정되면서 8월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떡하니 있으면서 마치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하고 싶어서 똥줄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미국 경제 나쁘지 않아. 봐봐 신규 주택 판매. 야 6월 달에 감소했어? 아니야 상향 조정했어.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9월 달 25bp 인하 확률이 65.5% 그리고 12월 달까지 100bp 인하 확률이 44%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올해 FOMC 회의가 9월 달, 그리고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3번 남았습니다. 그럼 3번의 FOMC 회의 동안 100bp를 인하할 확률이 44%라는 얘기는 한 번은 최소 50bp는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한 번 정도는 최소 50bp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까지 금리 인하 폭이 200bp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베팅이 지금 32.1%인데 어제까지는 2025년 6월까지 175bp 인하될 확률이 34.4%였는데 오히려 지금 200bp 될 거라는 베팅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제가 상상 임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잖아요. 사람은 더 강한 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7월 말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식시장이 막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마치 야동처럼 주식시장은 더 강력한 거를 원하는데 즉 25bp 이상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문제는 50bp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거를 한번 훅 하고 겪어야 된다. 그거대로 8월 달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은 또 그거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포장지를 쓰냐 하면 올해 남은 연준 회의 기간 동안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지를 넘어서 내년까지 큰 그림을 더 밀어놓은 거죠. 그림을 밀어놓은 겁니다. 금리 인하를 크게 딜레이 시켜놓고 꿈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2월까지 100bp 인하 확률이 절반은 아니지만 44%예요. 그러면 세 번의 금리 결정해서 100bp를 한다. 최소 한 번은 50bp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안해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 연준은 빨리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싶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이고 있냐면 내년 6월까지 쭉 늘려놓고 그때까지 200bp 금리 인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리 미국이 연착륙이니 골디락스니 지랄 이은병을 해도 지금 미국은 남아있는 세 번의 연준회의에 100bp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더 나아가서 내년 6월이면은요, 올해 남은 세 번의 금리 결정 빼고 내년 6월까지 네 번의 연준회의, 그러니까 8번의 회의에서 상반기니까 4번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총 7번의 FOMC 회의에서 200bp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지금 베팅이 3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금리 인하가 이렇게 눈앞에 오면 또 주식시장이 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미국 국민들의 심장이 벌렁벌렁해집니다. 지갑을 열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연준은 고민하겠죠. 그래서 25bp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진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게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고 이미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식시장이 가격 조정에 이은 기간 조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도 다시 챙겨봐야 됩니다. 연준이 상당히 지금 정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자, 전 내일 다음 주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꼼꼼히 준비해야 될 거 잘 챙겨서 나머지 얘기는 또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